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무거운 질문이죠. 하지만 꼭 무겁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차 한 잔 나누듯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셨어요. 78세 되시던 해에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이었죠. 결혼한 지 52년 만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살아오셨어요. 돈 관리도 서류도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은 남편이 다 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보험은 어디 가입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은 갑자기 쓰러지셨고 준비할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석 달 동안 그분은 집 안 곳곳을 뒤지며 서류를 찾았다고 해요. 은행마다 전화를 걸고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현실의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미리 정리만 해뒀어도 나는 좀 더 편하게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흔히 정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정리는 남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럽도록, 조금이라도 덜 아프도록 돕는 일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죠. 그리고 이건 비단 남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건 해놨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내 삶이 이랬구나 하는 되돌아봄도 생기죠. 그러니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내일은 또 한 가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정리되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건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고 싶은지 적어두는 메모 같은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거나 자필로 쓰되 날짜와 서명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남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셨다고 합니다. 내 결혼 반지는 큰딸에게,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는 아들에게, 거실 장롱 속 낡은 앨범들은 버리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해줘. 이런 작은 문장들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혼란스럽지 않아도 되니까요. 혹시 연명의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이상 의식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로 생명만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건가 하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쓸 수 있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수정도 가능하죠. 어느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써놓고 나니까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덜어졌어. 애들이 힘든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통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재정 관리를 하셨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는 통장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몇 개나 되나요? 잊고 있던 통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트 한 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은행 예금 통장, 잔액약 얼마, 비밀번호는 1234. 이렇게요. 물론 이 노트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가족 중 한 명은 여기 보면 된다고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큰 봉투에 모든 통장 사본과 메모를 넣어두고 봉투 겉면에 아빠 통장 정리라고 써서 서랍에 넣어두셨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이 서랍 열어봐. 간단하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가입한 게 몇 개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느 회사 상품인지,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회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걸 캡처해서 출력해 두거나 메모해 두는 거죠. 연금도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뭐고 내가 떠나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겁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A사 용지 한 장에 표를 만들어서 보험 종류, 회사명, 계약번호, 보험금 수익자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통장 정리 노트 옆에 같이 두셨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애들이 헤매지 않아도 되잖아. 빚도 정리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빚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남겨야 합니다. 남은 가족들이 모르는 채무를 떠안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상속은 자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빚이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두는 게 좋아요. 어디서 얼마를 빌렸고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차용증이 어디 있다. 이런 걸 남겨두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고 그걸로 장례비나 생활비에 보탰을 수도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공간이고 추억이 쌓인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정리해야 할 짐이 되기도 해요. 집을 누가 가질 것인가 혹은 팔 것인가. 이런 건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살던 이 집은 너희 아빠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내가 떠나면 이 집을 팔아서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 집을 두고 싸우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자녀들은 처음엔 무슨 그런 말씀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집안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나요? 옷, 신발, 그릇, 책, 오래된 편지, 사진 정말 많죠.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다 멀리 살고 있다면 집 앞물건을 다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도 1년이면 365개예요. 안 입는 옷, 깨진 그릇, 오래된 서류들. 이건 이제 필요 없구나 싶은 것들부터 천천히 덜어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물건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건 큰아들에게 이건 딸에게 적어두는 거예요.
혹은 노트의 거실 책장 둘째 칸에 있는 낡은 시계는 아버지 유품이니 버리지 말 것 같은 메모를 남겨두는 거죠. 한 할머니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3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녀를 발견하셨어요. 그분은 그걸 예쁜 보자기에 싸서 손녀에게라고 적은 쪽지를 붙여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손녀가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배려가 큰 사랑이 됩니다. 요즘은 모든 게 휴대폰 안에 있죠. 은행 앱, 사진, 연락처, 카카오톡. 그런데 만약 내가 갑자기 떠나면 그 휴대폰을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휴대폰 비밀번호도 어딘가에 적어두는 게 좋아요. 물론 보안이 걱정되시죠. 그럼 믿을 만한 가족 한 명에게만 알려주거나 봉인된 봉투에 넣어서 내가 떠나면 열어볼 것이라고 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포털 사이트, 이메일 이런 것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유언장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어르신들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일상과 추억들이 가득 쌓여 있죠. 내가 떠나면 그 계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치될까요? 아니면 삭제될까요? 이것도 미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 계정은 그냥 남겨둬도 좋아할 수도 있고 다 지워줘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진만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계정은 삭제해줘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메모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노트에 내 페이스북 계정은 남겨둬.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서 추억을 나눴으면 좋겠어. 하지만 1년 뒤엔 삭제해줘. 라고 적으셨죠. 그분의 자녀는 나중에 그 메모를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고 헤어진 친구, 오해로 멀어진 형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거절당할까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떠나고 나면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꼭 거창하게 화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짧은 문자 하나만 보내도 됩니다. 잘 지내? 오랜만에 생각나서. 그때 일은 내가 미안했어. 이 한 줄이 평생 남은 후회를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마웠던 사람들도 있죠.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묵묵히 곁을 지켜준 형제, 힘들 때 위로해준 이웃. 그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직접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 더 좋고요. 그때 내가 도와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족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고마웠다는 말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녀들 각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는 아니었어요. 어프 한 장 정도. 그 안에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같은 말들을 담았죠. 그리고 그 편지들을 봉투에 넣어서 각각 이름을 쓰고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편지를 발견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가 부담스럽다면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도 있어요. 휴대폰으로 짧게 찍어서 이건 나중에 봐 하고 파일로 남겨두는 거죠.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장례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아요.
성대하게 치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하고 싶으신가요? 장지는 어디가 좋은가요? 화장을 원하시나요? 매장을 원하시나요? 수의는 어떤 걸 입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혼란이 줄어듭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의견이 갈려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거창한 장례식 말고 가족끼리 작은 추도식만 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 틀어줘. 구체적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두면 가족들이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장례에는 돈이 듭니다. 장례식장 비용, 수의 비용, 화장이나 매장 비용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장례 비용으로 얼마 정도를 준비해 둘 것인지 혹은 보험으로 충당할 것인지. 요즘은 장례 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월 몇만 원씩 내면 나중에 장례 비용이 보험금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미리 가입해 두면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장례 비용이라고 메모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아뒀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담긴 배려였습니다. 집 어딘가에 오래된 앨범이 있지 않나요? 어렸을 적 사진,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 세월이 지나 바래긴 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 사진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남은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앨범에 넣어두거나 요즘은 디지털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사진마다 작은 메모를 남겨보세요. 이건 1985년 여름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너희 아빠랑 처음 여행 갔을 때야. 이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아침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잤지. 이런 메모들이 나중에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옛날에 쓴 일기나 편지가 있으신가요? 그걸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면 버려도 되지만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면 남겨두는 거죠. 어떤 할머니는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그걸 다 남겨두셨어요.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그 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하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두면 그게 곧 우리 삶의 기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류 정리, 물건 정리, 관계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리가 하나 남았어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죠. 그 중에는 잘한 선택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르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용서해도 될 때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어. 항상 더 잘해야 한다고 부족하다고 자책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죠.
물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냥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싶으면 천천히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평생 자신을 무시했던 시누이가 있었는데 그 원망을 50년 넘게 품고 사셨죠. 그런데 75세 되던 해 문득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되겠다. 내 남은 시간은 내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용서한다거나 화해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안부를 물었죠. 잘 지내?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상대가 변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변했던 거죠. 그리고 감사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에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때 내 덕분에 버텼어. 정말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따뜻한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만 하면서 살 순 없죠.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이 있나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제 와서 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가요? 7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5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2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 그 사이에 피아노 칠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정리만 하면서 보내기엔 아까운 시간이에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기쁨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창밖에 핀 꽃을 보는 것,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손주들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채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길가에 핀 꽃 사진을 찍으셨죠.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일기장에 한 줄씩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노란 개나리가 폈다. 봄이 왔구나. 오늘은 비가 왔다. 빗소리가 좋다. 소박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삶의 기쁨이었어요. 이 모든 정리를 혼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죽음이나 준비 같은 이야기는 우리 문화에서 잘하지 않는 주제니까요. 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생각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미리 정리해 둘 게 있더라.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자녀들은 처음엔 무슨 그런 말씀을 하며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먼저 편하게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어떤 가족은 이렇게 했어요. 명절에 다 모였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엄마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말해줄게.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모두 조용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됐고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생겼죠. 친구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라면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집 정리 좀 하고 있어. 너도 그런 생각해봤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했어 하며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하며 공감해 줄 수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언, 금융, 집, 물건, 디지털, 관계, 장래, 추억, 마음,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하나씩. 오늘은 통장 하나만 찾아보는 거예요. 내일은 서랍 하나만 정리하고요. 모레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음과 이별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주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나요? 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은 삶을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죠. 그리고 이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럽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통장 하나를 찾아보거나 서랍 하나를 열어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한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가끔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